우주는 추락했고 바다는 순항한 하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12월 23일 화요일 정규장 마감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정말 한마디로 헤드라인의 힘을 여실히 보여준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워싱턴에서 나온 대통령의 한마디가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의 운명을 바꾸고 또 베이징을 향한 작은 방송 신호 하나가 얼어붙었던 엔터주에 온기를 불어넣었죠. 먼저 미국발 초대형 재료가 터진 조선 섹터를 한 60% 비중으로 가장 심도 있게 다루고요. 네. 이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을 불어넣은 엔터 섹터, 그리고 제도권 편입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가상자산 섹터를 각각 20% 비중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리스크 요인까지 짚어보는 걸로 하죠. 네, 그럼 거대한 파도가 밀려온 바다, 조선 섹터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조선주가 일제히 급등했는데 그 배경에는 역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황금 함대 구상을 공식화했다고요? 네, 이게 단순히 군함을 몇 척 더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 아닙니다. 아, 그런 게 아닌가요? 네, 이 계획의 핵심은 마스카, 그러니까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프로젝트거든요. 마스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슬로건인 MAGA가 바로 연상되네요. 맞습니다. 아주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담긴 이름이죠. 중국의 급격한 해군력 팽창에 맞서서 미국의 해군력을 압도적으로 증강시키겠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계획이 정말 현실성이 있을까요? 지금 미국의 조선 인프라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 시장이 열광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어떤 점이죠? 트럼프 대통령도 그 현실적인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생산 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서 동맹국과 협력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아, 그냥 원론적인 수준이 아니었군요. 네, 훨씬 구체적이었습니다. 보통은 동맹과 협력하겠다 이 정도에서 그치는데 이번에는 한화라는 특정 기업 그리고 한화가 투자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라는 장소까지 콕 집어서 위대한 회사라고 언급했습니다. 와, 그 정도면 거의 뭐 청사진을 제시한 거나 다름없네요. 바로 그겁니다. 시장은 이걸 한미조선 동맹의 공식적인 신호탄으로 받아들였고 그 중심에 한화그룹이 서게 된 거죠. 그 결과 직접 이름이 불린 한화오션의 주가가 오늘 무려 11.49%나 급등했습니다. 네, 마스카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로 낙점된 게 가장 큰 이유였는데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 또 있습니까? 네, 오늘 한화오션에는 강력한 엔진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바로 국내에서 터진 대형 수주 공시였습니다. 어떤 수주였죠? 2조 6천억 원 규모의 신한우이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설계, 조달, 시공, 즉 EPC 계약을 따냈습니다. EPC 계약이라면 그게 정확히 어떤 개념이죠? 단순히 배만 만드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아, 해상풍력발전소 단지 건설을 통째로 맡는다는 거군요. 네, 이번 계약에서 한화오션의 계약 금액만 약 1조 9,7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게 방산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라는 미래 성장 동력까지 확보했다는 걸 시장에 확실히 증명한 사건입니다. 결국 미국발 방산 모멘텀과 국내발 친환경 에너지 모멘텀, 이 두 개의 거대한 엔진이 동시에 가동되면서 주가를 힘껏 밀어올린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잠깐만요. 사실 오늘 시장의 시선은 상한가를 기록한 TMC에 더 쏠렸거든요. 무려 29.95%가 올랐는데 이 종목은 트럼프가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잖아요. 이건 시장에서 잠자는 재료가 깨어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자는 재료요? 네, TMC는 국내 선박용 케이블 시장 점유율 1위, 약 50%를 차지하는 독보적인 기업이거든요. 네. 그런데 핵심은 과거 한화오션이 인수한 바로 그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이미 케이블을 납품한 이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잠재된 연결고리가 있었군요. 네, 평소에는 주목받지 못하던 사실이었죠.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라는 강력한 촉매제를 만나면서 폭발적인 에너지로 변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지난 12월 15일자 기사를 통해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죠. 그랬군요. 그러다 오늘 트럼프의 발언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니까 투자자들이 뒤늦게 이 연결고리를 발견하고 매수세가 몰린 겁니다. 정말 이런 걸 보면 숨은 연결고리를 미리 파악해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확한 계약 공시 하나로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도 있었습니다. 한국주강이 29.84% 상승했죠. 네, 오늘 삼성중공업과 37억 원 규모의 선미주광푸 공급 계약을 공시했습니다. 선미주광품이요? 좀 생소한 단어인데요. 쉽게 말해서 선박의 척추끝 부분, 그러니까 꼬리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펠러의 힘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뼈대 중 하나죠. 아, 계약 금액 37억 원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 회사의 작년 전체 매출액 대비 7.75%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삼형 엠텍입니다. 16.40% 상승했는데요. 네, 이 기업은 선박 엔진의 심장부에서 크랭크 축을 단단히 고정해주는 MBS라는 부품을 만듭니다. MBS요? 네, 메인 베어링 서포트의 약자인데 자동차로 치면 엔진 블럭의 뼈대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지입니다. 이 종목도 과거 재료가 다시 부각된 사례인가요? 맞습니다. 지난 12월 9일에 한미 원자력 조선 협력 기대감으로 한 차례 주목받았었는데요.
오늘 마스카 프로젝트가 발표되면서 그 기대감이 훨씬 더 구체화되자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선 섹터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변수가 시장을 흔든 사례였네요. 그렇죠. 흥미롭게도 오늘 강세를 보인 또 다른 섹터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대만 워싱턴에서 베이징으로 바뀌었을 뿐이죠. 바로 엔터 섹터 이야기입니다. 네, 오랜만에 SM, 하이브, YG 엔터테인먼트, K-팝 대표 3개 회사의 주가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SM이 7.58%, 하이브가 5.02%, YG가 4.25% 올랐는데요. 그 배경에는 중국 시장과 관련된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바로 드림 콘서트 2016이 중국의 후난 위성 TV에 정식으로 편성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뉴스인가요? 그냥 K-팝 콘서트 하나가 중국 방송에 나가는 것뿐 아닌가요? 그게 후난 위성 TV가 어떤 방송사인지 알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곳인데요? 중국 전역을 커버하는 위성 방송사 중에서 부동의 시청률 1위를 기록하는 말 그대로 중국 엔터테인먼트의 왕국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특히 젊은 층에 대한 영향력이 절대적이죠. 아, 그런 거대 방송사에 우리 K-팝 공연이 정식으로 편성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비공식적으로 계속되어 온 이른바 한한령, 한류 제한령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죠. 맞아요. 그게 공식적인 정책이 아니라서 더 풀기 어려운 족수였잖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런데 중국 엔터계의 심장부와도 같은 방송사가 K-팝 콘텐츠를 편성한다는 건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상징적인 신호로 시장이 해석한 겁니다. 단순한 공연 중계를 넘어서 한중 문화 교류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이군요. 네, 막혀있던 거대한 중국 시장의 문이 다시 열린다면 이들 K-팝 기획사들의 실적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첫 신호탄에 시장이 뜨겁게 반응한 하루였습니다. 워싱턴, 베이징에 이어서 이번에는 국내 여의도에서 나온 소식이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섹터를 살펴보죠. 네, 가상자산 시장은 항상 규제의 불확실성이라는 안개를 안고 있었는데요. 어제 22일이었죠. 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국회 주도로 디지털자산 2단계법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 법안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 2단계 업권법은 성격이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 2단계 업권법이 중요한 이유는요. 단순히 이용자 보호를 넘어서 산업 전체의 게임의 룰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게임의 룰요? 네, 거래소 운영 방식, 코인 상장과 폐지 기준, 광고 규제 같은 것들이요. 지금까지는 명확한 기준 없이 좀 깜깜이로 운영되던 부분에 투명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산업의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결정적인 한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 거대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 신호까지 포착됐습니다. 어떤 소식이죠? 오늘 나온 단독 보도인데요. 세계 2위 스테이블 코인 USDC의 발행사 서클, 이 국내에 상표를 출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면 달러 같은 법정 화폐의 가치를 1대1로 고정시킨 자산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변동성이 큰 다른 가상자산과 달리 안정성을 확보한 자산이죠. 그런데 서클, USDC 같은 상표를 출원한 게 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미 세계 1위인 테더, USDT가 국내 상표를 출원한 바 있는데 2위인 서클까지 한국 시장 진출을 타진한다는 건 의미가 큽니다. 글로벌 1, 2위 플레이어들이 모두 한국을 중요한 시장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네요. 네,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진입은 전체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낳는 거죠. 이런 호재들이 맞물리면서 관련주인 사토시홀딩스가 오늘 16.02% 상승 마감했군요. 네, 전반적인 산업 확산화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세 가지 테마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주에서는 안타까운 추락 소식이 들려왔죠. 시장의 리스크 요인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국내 첫 민간 우주 발사체 기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노스페이스의 첫 상업 발사체 한빛 나노가 오늘 오전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지만 이륙 30초 후 기체 이상이 감지되어서 안전구역 내로 낙하 후 충돌했습니다. 이 소식에 이노스페이스 주가가 28.6%나 급락했고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도 23.66% 하락하는 등 우주항공 관련주 전반의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었네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주가 하락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9.95%, 거의 하한가까지 밀렸거든요. 잠깐만요. 그건 정말 의외인데요. 스페이스X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데 우주항공 섹터 투자 심리 악화에 동조했다는 건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면이요? 네, 미래에셋 그룹 전체의 스페이스X 총 투자액이 약 4천억 원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중 절반 이상인 2천억 원 이상을 미래에셋 증권이 투자했습니다. 아, 미래에셋 증권이요. 네, 반면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실제 투자액은 약 40억 원으로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1%요. 그러면 스페이스X 가치 상승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아니라 미래에셋 증권에 대부분 돌아가는 구조군요. 네, 합리적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그 오해 때문에 주가를 30% 가까이 떨어뜨렸다는 건가요? 이건 거의 네, 스페이스X 관련주라는 막연한 테마에 휩쓸렸을 뿐 실제 투자 구조라는 팩트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막연한 헤드라인보다는 그 이면의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뼈아픈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가 국내 산업 전체를 움직이고 콘서트 방송 하나가 경색된 국제관계 해빙 신호로 해석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초연결 시대의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은 과연 재무제표 속 숫자인가? 아니면 워싱턴과 베이징에서 들려오는 정치적 헤드라인인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